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보름여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진작부터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LH 사태, 또 야권 후보 단일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변수들이 겹치면서 이번 선거에 총선, 또 대선 못지않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자, 임병식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병식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예. 단일화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합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야권 입장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예. 여권에서는 내심 단일화가 안 되길 바랬었는데 단일화가 어쨌든 좀 악재가 된 셈이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야권 단일화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요.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예. 여론조사 방식은 100% 무선 전화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 무선하고 유선을 섞는 걸 놓고 갈등을 했었는데요. 100% 무선 전화를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르면은 내일, 늦어도 모레는 단일 후보가 좀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 애초에는 단일화 시기를 19일 후보 등록 이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실패를 했고, 그나마 이제 29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단일화를 합의함으로써, 단일화 효과를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경험하고요. 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제1야당 후보라는 점을 아마 강점으로 내세울 것 같고요.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의혹이 없는 무결점 후보, 또 중도 진영으로 확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아마 놓고 오늘 여론전에 이제 돌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과제는 단일화 시너지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요게 관건인데요.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서 양 진영이 아주 날카롭게 신경전을 펼쳤잖아요. 예. 그래서 중도라든지 보수층 표심을 얼마나 결집할지 이게 좀 관건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가 그 본선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여부, 이것도 되게 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단일화가 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고요. 예. 야권 후보가 분열이 돼서 3자 구도 때는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야권에서 단일 후보를 낼 때는 야권 단일 후보가 우세하다는 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좀 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LH 사태에다가 야권 단일화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좀 후보 캠프 진영이 좀 좋지 않은 분위기고요. 예. 내심 단일화가 결렬되기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안철수, 오세훈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비판 논평을 냈었는데요. 예. 아마 그러한 심정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야권 같은 경우는 단일화로 중도 보수 표심을 결집해서 효과를 최대한 올려보겠다는 심산이고요. 그런데 민주당도 만만치 않은 게 서울 지역 국회의원 지역구가 49석인데 예. 이 가운데 민주당이 46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서울시 의회도 95% 이상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의 조직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민주당의 조직력에서 승산을 좀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의 조직력일지 아니면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힘을 미칠지 요게 좀 관건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가 어쨌든 그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얘기를 예. 계속 되풀이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상당 폭의 변화가 또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임병식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대선 전초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시기적으로는 첫째는 시기적으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죠. 이번 보궐선거에 영향이 그대로 미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제1, 제2
수도라는 점에서 그 갖는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거 결과가 어쨌든 미칠 수밖에 없고요.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이게 정권 심판 성격이 좀 강합니다, 이번 선거는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대선 전초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캠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대선 주자급 캠프로 지금 진영이 좀 짜져 있죠. 예. 그래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에게는 아주 유리한 국면이 전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패하는 정당은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정권 재창출의 동력 상실이 우려가 됩니다. 또 야당 같은 경우는 승리할 경우에 정권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은 만약에 패한다면은 이번까지 포함해서 6차례 선거에서 연패를 하는 셈이라서 그렇죠. 이제는 뭐 정당으로서 존재감마저만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해체가 되고 개파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그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보면은 예. 박영선, 오세훈, 또 안철수 후보 외에도 후보가 또 10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예. 많은 편이죠. 이름마저 조금 낯선 그런 군소 후보들. 예. 왜 이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출마를 결심을 했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뭐 이 시간을 빌어서 어쨌든 이름 한번 익혀보라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요. 예.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예.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미래당의 오태양, 민생당의 이수봉, 신자유민주연합의 배영규, 여성의당의 김진아, 진보당의 송명숙, 그리고 무소속의 정동희, 이도엽 이렇게 13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3위 싸움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현실적인 이제 이유도 있습니다. 15% 이상 득표를 하면은 선거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단순한 돈보다는 당락을 떠나가지고 어떤 가치를 피력하고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확인하겠다 이런 목적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같은 경우는요 2018년도에 한번 출마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요? 4위를 했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출마인 셈이죠. 뭐 연간 300만 원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이분은 뭐 항상 선거 때마다 화제를 몰고 오는데 예. 이번에도 미혼자에게 매달 20만 원씩 연애수당을 지급하는 연애 공영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연애수당이요? 엉뚱한데요. 예, 기발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미래당의 그 오태양 후보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양심적 경역 거부를 선언해서 대체복무제도를 이끌어낸 주인공인데요. 이처럼 이렇게 보면 후보들 군소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그 공약들이 있고요. 특히 이번 선거가 여성 성추행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그런 젠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파고든 후보들도 있어서 꼼꼼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후보들이 이제 재산을 공개를 했어요. 예. 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0억 원대 재산을,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500억 원대의 재산을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허경영 그 국가혁명당 후보도 70억대 재산을 신고를 해서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 보니까 이분들 역시 재산을 축적했던 방식도 그렇고 부동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랩 주식가액이 한 1,41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은 뭐 한 3억 얼마 정도로 신고가 되고 예금이 144억 정도.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만 그 부동산에서 조금 비껴서 있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주요 재산의 상당액이 부동산으로 형성됐다는 점에서 서민들하고 눈높이가 좀 있는 게 사실이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배우자 명의로 도쿄에 그 아파트 한 10억 원대를 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가 됐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제 변호사인 남편이 이명박 정권 때 사찰을 받다가 일거리가 없어서 일본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뭐 매달 월세를 내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산 거라고 해명을 좀 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처가에서 상속받은 내곡동 땅이 좀 문제가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장 재임 시절에 하긴 했지만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전 시장 때부터 이루어졌던 거에 불과하다면서 해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수 후보들의 자산 형성이 서민들과 눈높이가 좀 차이가 나는 부동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좀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자, 뭐 여하튼 어렵게 그 난항을 겪으면서 야권이 이제 단일화를 이뤄냈고요. 예, 앞으로 여야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선거 레이스가 이제 펼쳐질 텐데 또 앞으로 어떤 뉴스들이 또 쏟아질지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임병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